한인타운을 10지군의 하나로 단일화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습니다. LA시 의회의 최종 승인까지 앞으로 4번의 의견 수렴이 더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어제로 종료된 가운데 LA시는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당분간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약사 머크가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 알약이 입원 환자를 50%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냈습니다. FDA의 긴급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승인되면 예방 백신이 아닌 첫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됩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삶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네버 기브업 캠페인을 주말 문화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한인타운을 10지구로 단일화한 초안을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중 4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LA시 의회로 확정안이 넘어가게 됩니다. 20여 년 만에 한인타운 단일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큰 숙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시의원들의 지역구가 바뀌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초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채택된 방안은 이른바 K2.5 초안으로 불리는데 한인타운이 10지구로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단일화가 10지구로 최종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안이지만 그래도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K2.5 초안과 함께 거론되던 초안 L은 한인타운이 4지구로 편입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위원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의 인구 비율은 백인과 한인 등 아시안 유권자가 각각 17%, 흑인과 라티노가 각각 32%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한때 50%에 육박하던 흑인 유권자들의 비중이 줄고 백인과 라티노,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고 나아가 한인 시의원이 배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타운 주변 생활권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4지구에 속했던 윌튼 플레이스가 5지구로 편입되고 LA 총영사 관저, 한국문화원, 그로브몰이 위치한 행콕팍 지역도 5지구로 넘어갑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인구 26만 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안 확정으로 한인타운 선거구는 단일화됐지만 누군가는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이달 중 4차례 공청회를 갖습니다. 수정 작업을 거쳐 채택된 최종안은 오는 28일 LA시 의회로 넘어갑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속해서 단일화를 외쳐주셔야 되고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한 목소리로 단일화를 외친다면 최종 표결이 될 것 같습니다. LA 시의회는 다음 달 의회에서 선거구 재조정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어제로 마감됐죠. 그러나 LA시는 퇴거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했고 다른 지역 세입자들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당분간은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경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렌트비 미납 세입자 퇴거 유예 명령 조치가 어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LA시는 행정명령으로 12개월 연장해 내년 8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LA시를 제외한 캘리포니아주 내 각 시의 퇴거 유예 조치는 종료됐지만 세입자들은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LA 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A시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내 다른 시 거주 세입자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만 하면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ply. We are raising the alarm. Apply for the dollars on the table to get 100% of your rent paid if you're impacted by COVID or meet the income threshold. 산티아고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 52억 달러의 지원금이 있어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렌트비 지급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면 밀린 렌트비 전액과 앞으로 밀릴 렌트비를 지원받는 등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은 당장의 퇴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하루 30여 명에게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렌트비 미납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였거나 앞으로 직면할 사람은 빨리 신청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안 빌렸어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우시거나 이메일 주소가 없으시거나 전화기를 쓸 수가 없고 컴퓨터가 쓰실 수가 없으면 저희 여기 한인회로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그냥 줄 쓴 대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 Monday through Friday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렌트비 지원 대상은 많지만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과 제임스한 LA 한인 회장은 주민들의 신청이 많을수록 지원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머크와 파트너 리츠백 바이오테라퓨틱스는 감염 5일 이내의 코로나19 환자 775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의 3상 임상시험을 벌인 결과 29일 뒤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환자 중 7.3%만이 병원에 입원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플라시보, 이른바 가짜약 복용군의 입원율이 14.1%를 기록하고 8명이 숨진 것과 비교해 이 알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50%가량 낮춰준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아닌 치료제로 이 정도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상 팬데믹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추후 FDA가 면밀히 승인을 검토하겠지만 일단 나온 발표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news of the efficacy of this particular antiviral is obviously very good news. The company, when they briefed us last night, had mentioned that they will be submitting their data to the FDA imminently. 머크사는 가급적 빨리 식품의약국 FDA에 이 알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신청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허가하면 몰누피라비르는 첫 코로나19 알약 치료제가 됩니다. 머크는 올해 말까지 1,000만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카슨시 상업용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 등 잔여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에 발생한 화재는 거대한 불길과 함께 상공에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무섭게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물류센터 내부는 알코올 소독제와 목재 운반대, 상자 등이 쌓여있는 곳이라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을 타고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추가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100여 명의 소방 인력은 200명까지 늘어났고 더 이상의 불길이 건물 단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진화가 이뤄졌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2명은 경미한 반면 1명은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화재 발생 수시간 만에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추가로 불길이 일어나는 등 재발화 우려가 큰 만큼 오늘까지 소방 인력이 현장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까지 화재 현장 인근의 알론드라길과 아발론 블루버드를 중심으로 차량을 통제했으며 운전자들에게 화재 인근 지역을 피해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한 활화산 중 하나인 하와이주 킬라우에와 화산이 분출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빅아일랜드 킬라우에어 화산의 분출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측 카메라에는 분화구 안쪽에서 암석 틈으로 생성된 용암이 흐르고 화산 작용에 따른 가스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질조사국은 킬라우에어 화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항공 위험 수준도 오렌지에서 레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분출의 범위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안쪽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당장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하와이 화산 중 가장 활동적인 곳으로 지속해서 크고 작은 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산이 폭발해 50m 상공으로 용암을 뿜어냈으며 규모 2에서 4에 이르는 여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거대한 양의 용암을 뿜어내면서 폭발해 가옥 700여 채를 파괴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미국 판매가 업계 전망치를 넘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올해 미국 내 3분기 판매량이 17만 8,500대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된 3분기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는 넥소가 139% 판매가 늘어났고 베뉴와 엘란트라도 각각 52%와 20%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엑센트와 아이오닉, 소나타 등 현대차의 미국 시장 라인업 전반에 걸쳐 판매량이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3분기 소매 판매는 16만 2,616대로 집계되며 1%가 늘었습니다. 9월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판매량은 5만 3,8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가 줄었는데 현대차는 25% 판매 감소를 예상했던 업계 전망보다는 더 좋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HEV, 코나 EV, 넥소는 9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친환경차 소매는 348%가 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랜디 파커 판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올해 현대차는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며 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한인 종교 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전문가 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 청소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상담 지원, 안전대책과 법률 지원 등을 주제로 모두 40시간의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4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교육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주 동안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 캐서린 염소장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 지도자와 커뮤니티 리더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한인 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훔치려고 시도하는 도둑을 쫓아내기 위해 벌거벗은 채 사투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공개된 한 영상에 따르면 뉴저지 포트리 지역 한 고급 맨션 앞 멀세리스 벤츠사의 값비싼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재빠른 도둑이 차에 접근하고 차를 운전해 훔쳐 달아나려는 그때 이를 눈치챈 이 차량의 주인인 이반 웩슬러가 집에서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왔습니다. 나체의 웩슬러는 집에서 급하게 집어들고 나온 총을 가지고 도둑을 향해 총성을 몇 발 울렸습니다. 그러자 운전석에 타고 있던 도둑은 겁에 질린 채 차에서 나와 줄행랑을 쳤습니다. 웩슬러는 총을 놓지 않고 도망치는 도둑을 끝까지 주시하다가 멀리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습니다. 사실 웩슬러가 급박한 순간 옷 대신 총을 집어든 이유는 그는 값비싼 집과 차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로서 도둑들의 범행 표적이 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웩슬러는 도둑이 자신의 차를 훔치기 위해 찾아온 것만 무려 18번째였으며 지난 8월에는 $50만 상당의 람보르기니 차를 도난당했다가
찾았을 당시 8만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를 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경찰 당국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너무 늦게 오거나 추격해도 잡지 못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웩슬러는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앞서 이반 웩슬러는 작년에도 자신의 차를 훔치려 한 도둑을 AR-15 소총을 이용해 직접 쫓아내고 심지어 도둑의 총까지 뺏기도 한 바 있습니다. 웩슬러는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자신의 나체가 당겼음에도 불구 직접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을 향해 내 차는 내가 지킨다, 내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가 휘몰아치면서 전문가에게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이전에 10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비영리단체 유스타미디어가 캠페인을 제작해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네버 기브업 캠페인은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자살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한국과 미국의 유명 음악인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혜진, 하동균, 김현철 등이 참여해 이미 3번의 프로젝트를 거쳐 4번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4번째 프로젝트는 2AM의 이창민과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의 편곡자 CJ 베스톤이 제이미교포 음악인 박상균 PD의 지휘 아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곡의 타이틀은 내일부터 나도 웃을 것 같아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더해 이창민의 멋진 목소리,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세션맨들과 LA 박 PD의 감성이 어우러진 이 곡은 한국과 미국의 향기가 짙게 묻어 있습니다. Well, I'm happy to be here, Samuel. I mean, what a worthy cause. And yes, the music is powerful and emotional. And I feel this when I heard the demo, and I knew there was something special going on here. So. 작사 작곡을 담당한 LA 박 PD는 지난 1997년 자신의 솔로 앨범에 수록된 곡을 재해석해서 만든 곡으로 슬프거나 아플 때 감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해석되어서 누군가 들어주면 그 자그마한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유스타 미디어의 4번째 프로젝트 내일부터 나도 웃을 것 같아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크나큰 선물로 다가갈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와 함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하나의 힐링이 될 것입니다. 절기상 가을로 넘어가는 10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남가주 일원은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LA 91도를 비롯해 각 지역이 90도에서 100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야외 활동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